마크램즈 하버드대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왜곡 논문, 또 한 번 일본의 역사 지우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 출구를 찾기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경기도 의회도 그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김경희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모시고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가 뉴스를 통해 간간히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경기도 의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부터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알리고 밝히고 알려서 올바른 국민들의 인식을 정립하고 민주주의 평화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1년간 하고 있고요. 김경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저 최신덕 부위원장님 이렇게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민 관련 단체, 경기도 공공기관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2021년 5월까지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일본은 현재도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는 물론이고 경제력을 무기 삼아 정치, 외교, 역사 문제들을 왜곡하는 등 아직도 우리나라를 침략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친일잔재청사는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성찰하고 공정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특별위원회를 통해 친일잔재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확립하고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경기도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는 5월까지 그 활동 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사실 저희가 OBS에서도 뉴스를 통해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간간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혹시 의원님께서는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대목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2019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 연구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연구 용역에는 경기도에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생활 속의 친일잔재 문화를 연구하고 네. 경기도민들이 잘 모르게 향유되고 있는 유무형의 친일잔재를 밝히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용역은 문화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한정해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친일 인물이나 친일관계 교가, 노래, 일제식 지명, 국내외 과거사 청산 자료 등으로 더 확대해서 활동을 할 생각이고요. 그것은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이나 친일 잔재로 밝혀진 기념물에 대한 안내판 설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 친일 잔재를 정말 청산하고 국권회복이 될 때까지 의회에서 계속해서 관심 가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경기도에 있는 몇몇 기념비라든가 이런 곳에는 이 인물이 친일 청산,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등재됐다. 이 부분이 함께 명기되는 경우도 있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여러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김 의원님께서는 특히 부위원장 외에도 또 별도로 역사 바로잡기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고양시의원을 하고 있던 2013년부터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단체는 일제 시대에 10만 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해서 미쓰비시 회사에 강제 노역을 한 것입니다. 네. 그때 당시 전쟁이 길어짐으로 군수물자가 부족하게 됐고 우리나라의 10대의 어린 소녀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노역을 하게 된 거죠. 그분들이 있는데 그 시민단체는 그 미쓰비시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뭐 기린 맥주, 미쓰비시 엘리베이터 이런 미쓰비시 제품에 대한 불매 서명 운동을 받고 있었고요. 그중에 제가 고양시에서
10,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시민단체에 전달하는 것으로 그 단체와 같이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 의원이 된 이후에 2019년도에는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요. 네. 그 개정안에는 이 피해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비를 일정하게 지급해서 안정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것과 올바른 역사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네. 금요행동 500회 기념 집회에 참가해서 일제 강점기의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네. 그 활동에 같이 힘을 보탰습니다. 일본인들이 그 500회 동안 금요행동을 이어왔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감동적인 상황이었고요. 그분들은 정말 네. 가해국의 국민이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해국의 정말 네. 양심에 의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정부에게 호소하고 기업에게 호소하는 네. 그런 정말 훌륭한 그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감동을 받고 왔고요. 한국의 우리 피해국인 한국 국민으로서 네. 저도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도의회 그리고 시민사회 차원에서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방향을 좀 짚어주신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장애인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김 의원님께서 사실 또 민주당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에서 또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데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저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네. 일들을 하셨는지요? 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하나의 시혜의 대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우리의 이웃이라는 그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지금은 필수 교육으로 되어 있지만 법 개정이 된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리 소속의 지방의원이 402명이 있습니다. 기초의회, 광역의회에 402명이 있는데 그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17차례 나눠서 이렇게 실시를 했고요. 그 결과 많은 의원님들이 장애인에 대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아니면 네. 정치인들이 그 장애인에 대한 뭐 비하 발언이라거나 여러 문제되는 것들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고 장애인과 함께 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좀 더 힘을 보태야겠다 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저희가 한 2주 기간 동안에 실시했는데 92%의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네.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 장애인 권리 보장,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 사회 통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이와 관련해 경기도에서는 또 이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 유치를 위해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부분까지 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에 경기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것이 또 제정도 됐는데 이 내용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잘 노는 아이가 잘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권장사항이고 노는 것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사항 이렇게 양분화 네. 되어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이를 통해서 작은 위험을 경험을 해보고 놀이를 통해서 친구들과 사회 리더가 돼보고 또 협조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공부 못지않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네. 그 기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놀 수 있는 시간과 도구를 제공을 하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어울려서 자율적으로 놀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연구 모임을 통해서 그 같은 그 전문가들과 네. 토론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일까요? 사실은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공간조차 어린이들 여의치가 않은데 이 놀 권리 왜 네. 중요한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네. 유엔에서 그 어린이 놀 권리에 대해서 네. 학습권과 노는 권리는 이제 동등한 권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아동 권리 그 협약에 그 유엔에 우리가 비준국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린이의 놀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도 중요한 국가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전국의 그 교육감들이 함께 협약을 맺고 우리가 네. 놀 권리에 대해서 그 노력을 하자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는 학습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네. 되어 있다 보니 그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우리 사회들이 학습 위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뭐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 네. 이런 것들을 줄이는 데 있어서 놀이가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한 실증된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마음껏 노는 시간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네. 협력도 배우고 학습 의욕도 고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경희 의원님의 여러 활동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이상은 좀 얘기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